국민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간암치료제 FDA 허가를 앞두고 이번 주 42% 폭등했는데요. 자, 수급상으로는 외국인들이 금요일날 141만 주, 프로그램 쪽으로는 172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원인의 펀더멘털 관련되는 부분과 재료 모멘텀 수급상에서는 숏스퀴즈, 패시브 자금, 마진콜 요 개념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기사 한 주간 정리하는 기사들이 좀 나왔죠.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HLB가 한 주간 가장 핫했습니다. 이 간암치료제 FDA 허가를 앞두고 한 주 만에 42%, 12월 달에 한 60% 정도 올랐다가 1월 4일에 카밀리주맘 관련해서 CMC 관련되는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이 숏스퀴즈 기준 가격 한선을 조금 내려갔죠. 그리고 페일이 나타났다가 다시 42,000원권까지 1월 중순이 좀 밀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상승 산파를 내면서 이번 주 다시 이제 1월 달에 고점 54,000을 넘어가서 6만원대 중반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석 관련되는 부분들, 지금은 이제 단순히 HLB만 가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 좋을 때는 혼자 독주를 하는 게 아니라 관련주들을 같이 이제 끌고 가야 시장의 어떤 중심들이라든지 관심이 좀 집중되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과거에는 HLB 계열 종목들이 먼저 움직였다가 HLB가 뒤따라가는 행석이었다면 이번 어떤 상승 파동의 특징은 HLB가 일단 주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 종목들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형성입니다. 자, 19%죠. 1920% 아니고요. 그리고 전날에 10% 올랐는데 금요일에 또 올랐죠. 예, 그래서 대단한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계열 종목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37.79%, 여기에는 이제 진양곤 회장의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도 장내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또 영향을 좀 주고요. 그 다음에 파나진 같은 경우도 16%,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14%, 요런 흐름들이 이제 순환매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HLB하고 이제 그 글로벌 정도가 이제 추세를 월봉 추세선으로 돌리고, 나머지 생명과학이란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여기는 아직 추세, 월봉상의 추세는 아직 안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가 돌아야지만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오죠. HLB도 그런 흐름들을 보였던 흐름들을 후발주자들도 좀 따라갈 어떤 분위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보셀 하니까 카밀리주맘 관련되는 부분에서 포드파 일정이 이제 5월 16일입니다. 예. 요 부분에 앞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허들이 될 수 있는 게 3월 말에 있는 이 파이널 리뷰, 최종 점검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년도에 있었던 이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었다. 예, 자문위 개최도 요구도 없었고, Q&A라든지 이런 문서의 어떤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이제 캐조의 어떤 지금 본심사가 진행이 이제 되고 있죠. 그리고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렌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이 부분에서 넘어갔고, 그 다음에 카밀리주맘 같은 경우에도 항서제약이 일단 실사를 끝내고 HLB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라든지 이의제기가 없었다. 예, 물론 이제 폼 483이 나가게 되면 이거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NAA나 VAI, 그 다음에 OAI 중에서 아예 이제 문제가 확실하게 없어요. 그러면 NAI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 VAI 쪽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좀 노이즈가 생겼는데, 요것도 특별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FDA가 요구하는 CGMP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레귤레이터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처리하면 문제 없는 사항이라고 이제 폼 483의 내용을 이제 항서제약이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HLB 쪽에 전달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 과정들은 이슈는 1월 말 2월 달 초에 FDA가 발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EIR 보고서가 발행되고, 이 수령하는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니까 국내 사례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2달, 어떤 데는 6개월. 그래서 이제 통상
뭐 3개월이다 하는데 그거는 뭐 되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 발행되는 부분은 1월 말 2월 초에 이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이런 노이즈들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그런 이 파미데일리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방향성이 한번 테스트 되었고 주반에는 이 수급이 오히려 이제 좋은 쪽으로 지금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3파가 1월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니까 지금 분위기는 계속 이제 기대감 쪽으로 우려감이 아니라 그런 흐름으로 수급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3월 말에 나오게 되는 파이널 리뷰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배경에서 진행되고 지금 임상에서 안전성, 유효성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아스코 GI에서도 이 부분들을 대부분 좀 해결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3월 달에 마지막 파이널 리뷰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HL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허가 확률이 높아가니까 나머지 계열에 관련된 R&D 가치도 이제 부각받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어떤 순환매로 이 계열사 종목도 테라피틱스, 뭐 제약, 생명과학, 뭐 글로벌 다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가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건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뭐 청년의사 쪽에서 소화기암 신약 후보 물질들. 보통 이제 우리 아스코 GI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G가 이 게스트로인테스티널 이 용어 되게 어렵습니다. 위장관이라고 하는 뭐 번역도 하기도 하고 소화기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라고 하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식도라든지 우리 소화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대장이라든지 뭐 소장 그 다음에 이제 보조로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간, 췌장 요런 거거든요. 요 어떤 이제 기관 쪽에서 발생하는 암들이 뭐 소화기암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암 그러니까 위장이 되니까 위암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화기암은 요런 쪽에 있어서 몸 안에 이제 대사작용을 하는데 거기 이제 암이 생기는 게 소화기암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이제 정기 검진을 하다가 우연에 뭐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망률이 좀 높다 보니까 여기 이제 관심이 특히나 이제 국내 쪽도 높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여기 환자 수가 증가되는 어떤 구조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나 아스코 GI 이제 2024에서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동안에 이제 여러 이제 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버렸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 반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뭐 이 켈리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 그분은 뭐 다른 쪽에 이제 1차 치료제 나왔을 때도 좀 이제 크리티컬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레이드 3, 4가 좀 나오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스코 GI에서 두 가지 어떤 논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환자들 중심으로 아웃컴을 했을 때 실제 이제 생존 기간에 특별하게 이제 그레이드 3, 4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아시아 중심의 뭐 이렇게 임상 대상 환자로 그 미국 쪽에 20%가 넘지 않는다. 이건데 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마이팔 교수라든지 보편적인 어떤 결과를 유치하지 못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최근에 FDA가 중국 쪽에 임상을 한 것만 가지고도 허가를 비인도안 같은 경우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뭐 나왔던 이런 뭐 리스크 관리 이게 중국 쪽에서도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은 이번 아스코 GI를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도 굉장히 지금 이제 프랙티스 체인지까지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신에서 먼저 보도되면서 이제 1월 달에 이제 초의 어떤 분위기들을 또 중순 넘어서 다시 지금 만들어내면서 고가 흐름들, 신고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경쟁력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왜 이제 RB 등급이 주냐면 타켓을 하고 있는 로슈가 기존에 이제 차일드 전신치료제 같은 경우는 보통 차일드 이제 4 등급에서 A 등급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뭐 근데 A 등급이 아니라 B 등급 관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임상이 A 등급으로 하는데
인브레이브 150 같은 경우는 RB12 그러니까 그 책에 좀 바꾸어서 이제 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RB 등급으로 경쟁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리보세라미가 캄닐주만. 왜냐면 이제 그 로슈 제품 자체가 간 기능이 떨어지는 RB 등급으로 2등급에서 좀 떨어졌단 말이죠. 이 데이터 값 자체가. 근데 리보세라미가 캄닐주는 1등급이나 뭐 2등급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생존 기간 자체 요걸 좀 나누어서 후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소라페님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베스트 인 클래스로 우위성을 드러내고 그동안에 이제 뭐 좀 위험 요소로 좀 작용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또 문제가 없음을 또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도 있는 상태에서 수급적으로도 뭐 도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요인에서 뭐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주가가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윗꼬리가 제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보통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이제 음봉이 이렇게 캔들이 나오면 매도 물량이 많은데 이때 매도 물량은 딱 보면 이게 공매도 사이드에서 나왔던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변화를 수급상으로 만약에 체크를 해보면 이번 주 이제 22일 당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신한하고 JP모건, 모건스탠리 다 이거 저 공매도 창고죠. 물론 이쪽에도 뭐 골드만 뭐 시티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신한, 한국투자, 국내 쪽, 그 다음 JP, 모건스탠리 이렇게 딱 보시면 되죠. 월요일 날에는 요런 흐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23일 화요일 날에 파미델리 기사가 나왔을 때 보시면 여전히 여기 신한, JP, 모건 공매도 창고에서는 매도를 때렸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이게 장중에 확 올라왔다가 6만원 부은 거니까 이제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 현물에서 물량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지지만 되면 올라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그때도 영상에 올려드렸는데 수요일날 딱 보시면 수요일도 똑같습니다. 수요일도 이제 현물과 프로그램 쪽에서 좀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내려가죠. 주가가 오전에서 견조하게 버티면서 5만원 부근에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급상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목요일날부터 딱 나옵니다. 25일 보시게 되면 딱 신한하고 이제 모건 요거 딱 바뀌죠. 그리고 매수가 딱 들어오고 프로그램 들어오잖아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공매도 입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12월 달에 이제 쇼커버립니다만 이 6만원 밑단 이제 5만원대에서는 야 이거 아차 안 되겠다 일단 줄여야 되겠다 하는 숏커버 관련되는 물량이 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6만원 넘으면 이제 숏커버가 이거 숏스키즈로 넘어간다 했잖아요. 그럼 더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들이다. 이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수급상을 확인해보면 26일날 보시게 되면 더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26일날 보시면 모건, 신한, JP모건 그죠? 그러니까 주 창구에서 이제 하는 물량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시가총액을 계속 보시라 했잖아요. 이 코스피 50안에 지금 이제 거래소에다가 서류를 넣은 건 아닙니다만 이 부분도 공매도 입장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왜냐면 패시브 자금은 그냥 이벤트 드리븐 형태로 선침해를 보통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기금이 뭐 계속 지속적으로 사니까 투신도 사고 보험사도 사고 저거는 이제 시가총액을 보고 특례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은 일단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 물량도 들어오니까 이런 상황을 하는 또 이제 스마트한 머니가 야 이거 공매도 숏스키즈 나겠네 하면서 또 장중에 물량을 실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숏커버는 기본적으로 공매도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단에서 이제 벌어지는 숏스키즈는 그런 흐름인데, 공매도 단가 다른, 근데 6만원 넘어가면 숏스키즈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숏스키즈는 뭐냐면 공매도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이 아니라 손실이 되는데,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여러분 알려면, 선물 옵션을 하셨던 분들은 레버리지를 쓰니까 이제 알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파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신용을 이제 써서 주식을 사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럼 신용을 걸면은 우리 반대매매 기준 자체가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대해서 내가 매수를 했다. 그럼 자기 돈하고 증권사에서 신용 받아 가지고 샀으면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 빠져버리면 반대매매 들어오잖아요. 반대매매 들어오기 전에 콜이 어제 돈 더 넣던지
뭐 팔든지 요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매도 입장에서도 공매도를 치면 먼저 파니까 돈이 들어오죠.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 포지션을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공매도가 만약에 이제 그런 입장이다. 그러면 자금을 만약에 땡겨 달라고 하면 이제 다른 거 팔아 가지고 이럴 때 디레버리징인데 2008년도 이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한국하고 상관없는데 왜 같이 빠지냐면 미국 쪽에서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다 레버리지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권에 있는 기본 종목을 팔아서 그게 디레버리징입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메꾸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뭐 문제가 생기면 아시아권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거 팔아서 중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면 기타 국가들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수급상으로.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숏스퀴즈가 나와서 그냥 갚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쪽에 가서 돈을 메꾸지 않을 것 같으면 더 이제 크게 나게 이제 더 크게 이제 터지기 전에 손절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 손절매라고 하는 말은 공매도는 먼저 이제 빌려와서 팔았으니까 사서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매도는 반드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는 흐름이 훨씬 더 숏커버보다는 숏스퀴즈가 강하게 일어나고 거래가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 흐름이 일단 6만원이 넘으면 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6만원 윗단은 뭐 그런 어떤 수급과 여러 가지 수급이 이제 나온 어떤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걸 이제 뭐 요 한에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매수 흐름들이 있겠죠. 근데 이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 어떤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이게 얼마만큼 다음 주에도 강력하냐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 더 이제 이 숏스퀴즈가 나와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다음 주 일주 그 다음 주 일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잘 살피시면서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집중하시면서 앞으로 한 주, 두 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화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